요즘 시대에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여러분의 생산성이랑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위 0.1%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AI를 쓰길래 그렇게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AI로 10배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뽑아내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게 사실 운이나 재능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AI를 대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보통 사용자들은요, AI를 거의 슬롯머신 돌리듯이 써요. 어쩌다 운 좋으면 대박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뭔가 좀 애매하고 어쩔 땐 이런 말 했다가 저럴 땐 저런 말하고 일관성 없는 답변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프로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AI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요. 내가 원할 때마다 예측 가능하고 또 반복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딱딱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0.1%의 비밀, 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게 전혀 아니고요. 누구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AI 설계자처럼 생각하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AI를 그냥 말동무나해주는 챗봇으로 보지 않아요. 인지적 대리인,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주 유능한 인턴이나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은 있는데 뭘 시키려면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지시를 내려줘야 제대로 일을 하잖아요. 딱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새로운 코딩이다.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는 코딩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코딩할 때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이거 해줘 하고 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명령을 내리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정교한 명령은 대체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정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일종의 AI 마스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쓰면 거의 실패 없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RTF입니다. RTF. 첫째, R은 롤, 역할이에요. AI한테 역할을 주는 거죠. 너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야. 이렇게요. 둘째, T는 태스크, 과업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F, 포맷, 형식.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뱉어낼지. 예를 들면 표로 정리해줘 라던가 JSON 형식으로 줘 하고 딱 지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훨씬 더 정교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방금 말한 역할 외에도 필요한 배경 정보인 맥락을 주고요. 이런 건 하지 마 같은 제약 조건도 걸고 결과물 형식은 물론이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예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느낌이야 하고 샘플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설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첫 시도만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무려 94%에 달했대요. 94%! 이젠 더 이상 제발 좋은 결과 나와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AI가 뱉어낸 결과물, 그거 다시 고치고 다듬는 데 쓰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 67%나 줄어들었답니다.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진짜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단순하게 명령만 내리는 걸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고급 기술들을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작은 정말 단순한 이 문장 하나입니다. 자,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프롬프트 끝에 이 한마디만 딱 붙여주면 AI가 복잡한 문제도 자기가 알아서 추론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풀기 시작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생각의 사슬, 체인 오브 텟 기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리액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AI가 먼저 추론을 해서 계획을 세워요.
이 정보가 부족하네? 그러면 웹 검색 같은 행동, 액트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관찰, observe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추론을 시작하는 거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요, 자기가 쓰는 AI 모델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바꿔요. 예를 들면 논리나 코딩에 강한 클로드 3.5 같은 모델한테는 XML 태그를 써서 지시사항을 딱딱 구분해 주는 게 좋고요. 반면에 엄청나게 긴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모델한테는 자료를 왕창 먼저 던져주고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현실 세계의 가치, 다시 말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이제 AI랑 채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업무 과정, 즉 워크플로우 전체를 자동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제피에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툴이랑 AI를 딱 연결하면 새로 들어온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슬랙으로 알려주는 것까지 이 모든 걸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도입했더니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평균 35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35시간이면 거의 일주일치 근무 시간이잖아요. 한 달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기술에는 아주 명확한 몸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를 한번 보세요. 2025년에서 2026년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예상 연봉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이 1억 원 이상에서 출발하고요. 시니어급은 3억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이 기술이 가진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이 표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거죠.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고의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시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요. 27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 이제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AI로 가속화된 마케터, AI로 가속화된 개발자, AI로 가속화된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이 AI 설계 능력을 딱 결합해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신의 연봉을 바꾸는 그 마법 같은 명령어 한 줄 뒤에는 사실 산더미처럼 쌓인 지적인 설계가 숨어 있다.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이해와 고민,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AI와 그냥 수다나 떠는 AI 잡담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AI 건축가가 될 준비 되셨습니까?